국정원급의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박선원 의원이 이 TF 단장을 맡았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과연 그 해당 유튜버의 단독 범행일까? 내일 이런 게 있네요. 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론조사 관련해서 지금 여러분들 조금 걱정되는 그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번 저희가 상황 보고 예측을 좀 해봅시다. 요게 이제 스트레이트 뉴스가 좋은 CNI에다 의뢰한 내용인데, 이게 이제 정권 초반에 60대까지 갔다가 지금 여기 아주 드라마틱하게 지금 6.3 지방선거 과정 그리고 이후 전당대회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급전직하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제 30%대로 머리를 내렸는데 지금 뭐 유시민 씨나 오히려 김어준 씨가 해석 권력이 등을 돌려서 그렇다라면서 우리한테 잘해. 네. 안 그러면 계속 떨어질 거야. 라고 협박하면서 오히려 더 떨어져야 자신들의 발언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제로섬이 돼버린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도 46%나 정청래를 찍지 않았냐. 네. 이거는 위대한 승리야. 뭐 정청래가 지방선거 지고 나서 네. 이겼다고 하는 거랑 비슷한 정신 승리라고 볼 수 있죠. 기본에는 네. 좀 이 좌절감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아, 그래서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 더 떨어뜨려라. 그렇게 되면 기회가 올 거라고 예상하겠죠.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지금에서 다시 치고 올라간다. 예. 그랬을 때는 진짜 끝나는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그 저주 인형 대하듯이 네. 바늘로 막 찌르면서 죽으라고 하듯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기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속으로. 실제로 지금 다양한 제가 1000개 유튜브 채널들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업들을 광범위하게 하고 있다 하는 정황들이 포착이 됩니다. 지금 정진욱 의원 같은 경우에 저주의 독설가 유시민은 이제 작가가 아니라 무당이다. 무당은 맞춰야 산다. 여론 추이를 따라 대통령 지지율 30%대 간다에 걸었다. 그렇죠. 그걸 현실시키기 위해서라도 저주의 강도가 더 세질 것이다. 자, 지금 실제로 그런 경향, 그러니까 말로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죠. 반대 운동을 결집시키고 있는 그런 걱정이 양상입니다. 되는 것이 네. 저는 여조 받아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올해에. 그런데 여조 회사에서도 혹여 협조적으로 잘 응답하는 대상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서 거기에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통계를 내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조작이라는 얘기는 그렇지만 그나물의 그 밥처럼 그 항상 대답하는 당사자들을 상대로 답을 내놓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폼에서 진행이 된다면 계속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죠. 그게 만약에 전제가 된다면.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조금 약간 깨어 있을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저는. 실제로 이제 김진애 의원 대단히 정치적인 활동이 시작됐다. 라고 보는 거예요. 또 이분의 평론에 대해서 제가 높이 사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정확하게 그 정파의 거두입니다. 네. 그 정파의 거두고 지금 당장은 조국혁신당이나 문파나 솔직히 지금 센터가 없잖아요. 예. 뭐 원내에도 누가 있습니까? 센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시민이 바깥에서 내가 센터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흔드는 거죠. 이건 뭐냐면 지금 유시민은요 의원이나 당 대표나 이런 이름을 안 했을 뿐이지 정확하게 문파 플러스 조국혁신당의 정치적인 센터입니다. 실제 우리는 이게 메타포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치사타파 이종원 씨가 유시민과 관련해서 직접 들었다는 얘기를 나름대로 이분이 뭐 생각은 다르면 정보력은 대단한 한때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정권 교체 이후에는 정보가 없는 것 같은데 들어보시면
유시민의 존재가 가볍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당시에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제가 이재명 대통령과 2021년도에 어디서 만나요? 어디 경기도 공간에서 만났어요. 소주를 한잔 마셨어요. 그때 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탁을 했어요. 혹시나 유시민 장관이 대선에 출마하신다 그러면 이재명 지금 지사님은 이번에 대선을 나오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정원 씨 같은 경우엔 소위 말하는 문파 또는 저쪽 그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냥 뭐 허투루 들을 사안은 아니에요. 이 친구가 좀 중요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제가 왜 그랬냐? 이재명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가 찌릿하는 저 문파 새끼들의 공격이 너무 심해져갖고 쟤네들은 우리가 날릴 수 있지만 유시민과 이재명이 붙으면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자와 이재명이 붙게 되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 큰 상처를 입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역학관계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질 뻔했잖아.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지지율이 출렁거리는 것도 다 그런 이유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여론 경선 과정에서의 여론 조작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대로 된 열린 토론을 위해서 우리가 적대시는 하지 말고 좀 토론을 활성화할 필요 있다. 다만 잘잘못은 명확하게 가려야 된다는 측면에서 네. 변호사님들 얘기를 조금만 들어볼게요. 어떤 이게 의미가 있는지. 이거 의혹이 아니에요. 원래 영상들이 있어요. 그렇지, 영상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경찰서 가갖고 저 안 했습니다라면 바로 틀어주면서 다시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이거 해요. 근데 이거는 물증이 나온 거죠. 네, 물증이 있어요. 본인이 증거를 촬영하는 셈이 됐죠. 근데 이거 너무 심각한 판례가 게 많잖아요. 아니 제가 판례도 판례인데 일단 법조항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죠. 이게 무슨 죄냐? 당의 경선의 업무를 방해하면 이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그렇죠. 됩니다. 업무방해죄.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정당법에 나오는 직접처벌 규정인데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방해죄가 49조에 나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거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 사술, 그러니까 이제 거짓으로 속인다는 거죠.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 징역 5년을 선고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 조항을 그동안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쓰지 않았어요. 예. 그동안에는 이런 희한한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그 모 유튜버가 친청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지역을 바꿔서 말하면 된다는 등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범행을 지시합니다. 이거 교사죠, 교사. 공범관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정당의 업무를 방해했고 이거는 또 상상적 경합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정당법상의 이 49조 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방해가 동시에 성립이 되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당의 조서로만 끝낼 수는 없다. 예.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저는 그리고 봅니다. 이럴 때 좀 제가 악질적으로 고소고발장을 쓰자면 이게 범단 거입니다. 범당 범죄 집단. 범죄단체. 범죄 단체? 조직죄. 원래 이거 조폭 잡는 건데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을 단체 결성하는 경우에는 그 처벌하는 적이 따로 있어요. 그럼 이게 딱 붙는 순간 굉장히 악질로 변해버립니다. 근데 이제 못 빠지지. 저는 사실은 뭐 범단, 그러니까 범죄 단체, 조직죄 이런 거를 언급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조직이라는 단어에 좀 꽂혔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조직화 시도를 했고 조직화되었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어떤 영향을 끼쳐서 이성윤 후보 같은 분이 갑작스럽게 1등을 한 거 아닌가, 이건 이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결과가 거잖아요. 이렇게 나와. 최민희 의원도 납득을 못할 거야. 그러니까. 근데 나는 이제 중요한 건 그거지. 몰랐을까, 알았을까? 이거 수사 확대가 필요하다 하는 인지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음흠. 그 처벌 형량이 좀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이건 지금 공론장의 오염이기 때문에 정말 성찰하고 건전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될 공론장에서 이 장을 이용해서 개인의 어떤 조직세 그리고 본인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면 이건 범죄죠. 그래서 만약 정말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의 정부가 성공을 하려면 이 오염된 공론의 장에 있는 쓰레기부터 치우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허재영 기자, 네. 이번 뭐 박선원 의원이 네. 요 TF를 맡았죠. 그렇습니다. 이 의지가 좀 어떤가요? 국정원급의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박선원 의원이 이 TF 단장을 맡았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제가 볼 때는 이거 이제 공모 관계가 사실 또 의심이 되잖아요. 이게 과연 그 해당 유튜버의 단독 범행입니까? 그래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증거 인멸의 가능성 우려가 상당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구속영장 신청해서 수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어제 오늘 저희가 그 유사 케이스들 경주 그리고 관악 등에 있었던 단위 지역구에서 있었던 경선 과정의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조작이 확인이 되면 저는 구속 수사를 했더라고요. 구속 수사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단위가 전국 단위였고 네. 너무나 큰 선거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는 걸 먼저 일단은 좀 수사기관에 고발을 곧 계획하고 있는 걸로 제가 요게 들었거든요. 내일 이런 게 있네요. 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 국민 여론조사 업무방해 해당 행위자 엄벌 및 징계 촉구 기자회견. 네. 그래서 내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아마 이후에 네, 고발 아마 조치가 이어지지 않나 네. 싶은데. 아마 고발장 내려가겠죠. 네, 요거는 저희가 또 내일 확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따끈따끈하게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지금 뭐 30% 내려갔다고 해서 여러분들 조금 기운이 빠지실 텐데 또 다른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올라오고 있네요. 네. 요거는 이제 갤럽인데요. 갤럽에서는 3주차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됐어요. 바닥이 요 어디쯤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일단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같은 경우도 전대 갈등 양상이 이제 마무리되고 원팀이 되면은 반등하지 않겠냐 이런 예측을 한 바가 있는데 어떻게들 보십니까? 이게 그 조사가 대통령 지지율 조사로 우리가 좀 이해하지만 사실 이거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죠. 평가 그 여론조사거든요. 이걸 우리가 조금 헷갈리고 그렇죠. 제목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재명 정부의 여러 가지 국정 운영 평가했을 때 딱히 떠오르는 좋은 뉴스가 한 달 사이에 잘 기억이 나는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재명 대통령 되게 좋아하고 지지는 하지만 딱히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최근에 신났던 적은 없어. 그래서 부정평가를 했을 가능성도 사실은 크다. 저는 여론조사 업체한테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기자들이 자꾸 이거를 대통령 지지율로 해석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 여론조사 업체 입장에서는 그건 좀 부정확한 논평이다. 네, 그래서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좀 주목받지 못하고 청와대 뉴스가 많이 안 나가게 되면 정확한 네, 좀 이런 경우들이 있다. 그러니까 호불호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사안들에 대한 평가들을 모아서 이제 그거를 이제 어프로벌 레이스 지지율이라고 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네, 일치되는 그래서 건 최근에 이제 아니다. 한두 달 사이에 전당대회 이슈가 다 사로잡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뉴스가 심지어 고발 뉴스조차도 다루기 빠듯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발 긍정적 뉴스, 부정적 뉴스만 계속 나오고 뭐 부동산 뭐 문제든 긍정적 뉴스 자체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문제라기보단 그냥 청와대발 뉴스가 너무 없었던 거에 대한 어떤 현상이다. 조금 그렇게 볼 필요도 있습니다. 재밌는 지적이네요. 서재원 기자님 말씀 정말 정확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 좋아요 싫어요 좋으면 1번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크게 우리 각인되어 있는 뉴스는 부동산 문제, 증시 묶여 있고 최고점을 맛봤다가 떨어진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게 언제 반등하느냐. 그리고 이번에 보안수사권 폐지 때문에 맞습니다. 그 2030 여성들의 불안도가 높아지면서 아마 지지율 추이 보면 20대, 30대, 40대 여성치가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도랑 여성. 요런 국정 운영 차라리 대통령 거부권, 제휴요구권 해주세요 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냥 통과시키고 국회에서 논의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음에도 이거 지지율 하락을 감수하고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제왕적이다, 뭐 왕권 권한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예 지표를 안 보고 평론을 하시는 거죠. 맞아. 지지율 떨어질 거를 그럼요. 알고 하시는 각오하고 거예요. 조국도 풀어줬고.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역대 대통령 2년차 지지율을 가져왔는데 참 준비 많이 했죠, 여러분. 네, 보시면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예요. 40% 밑으로 내려가면 회복 안 된다라고 하는 김어준 씨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가져왔는데 이게 40% 밑으로 떨어졌다가 또 회복되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40% 넘고 나갔어요. 그죠? 그렇게 못했는데도. 응? 그런데 그때는 또 해석 권력한테 잘해줘서 그랬나? 어찌됐든 간에 요건 또 역대 대통령들의 집권 2년차 지지율입니다. 이게 40% 여기 보면 문재인,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쭉 해서 40% 대부분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네. 집권 2년 차에 저희가 대통령이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퇴임 시의 지지율로 평가해 달라. 누가 신천지 통일교 이거 적출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정부 있나요 지금까지? 큰 아이템들은 이재명 정부에서 민감한 거 다 다뤘어요. 위험한 거 아무도 손 못 대는 거 세제 개편까지 다. 그런데도 이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든든한 코어층이 이재명은 이룰 수 없다. 이 정부 꼭 성공시켜야 돼. 라는 염원이 담긴 지지율이고 그리고 신천지 신도가 집계 추산 뭐 24만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고 하니 그 사람들 지금 심정 어떻겠어요? 우리 교주 잡혀 있고 빨리 구속 풀어주세요. 지금 나이가 100
100살입니다. 이런 분위기 안에서 그 사람들 몇 명만 표본으로 잡혀서 여기 수치에 들어갔다고 해도 거기서도 빠지는 거고. 그럼요. 그래서 위험 부담을 다 감수하고 미니멈으로 잡힌 지지율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일일비 하는 사람 대통령이면 그럼요. 못할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좀 여론조사나 지지도 특히 여론조사 좀 그 생각은 들어요. 그 보통 우리 일반 시민들 바빠서 전화 오면 안 받거든요. 근데 우리 기억나십니까? 작년 초에 네. 그 윤석열이 사고를 쳤는데도 그 이상하게 지지도가 확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거 사실 아니었잖아요. 그래, 그죠? 튀는 게 일반적인- 몇 개 있었죠. 근데 보면 좀 너무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응하는 층 목소리가 좀 과대 표집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맞습니다. 여론과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 그러면 좀 예민하게 과대 표집되는 경우에는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고, 일단 지지도 자체가 전당대회랑 연동이 돼 있었거든요. 전당대회 때 어땠습니까? 확 과대 표집이 일어나기 좋은 상황이었죠. 저는 그래서 실제 일반 시민 여론과는 좀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자, 지금 결국은 이런 여론조사 그리고 포탈이 과도하게 유포하고 있는 가짜 뉴스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어제 조선일보가 지금 뭐 전면을 다 할애해서 거의 총력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요때 지지율 떨어뜨리려고 하는 짓이 유시민 씨랑 똑같습니다. 조선일보 미국 호남 반도체 언급하며 공장 지어달라 압박. 마치 미국이 호남 반도체를 가지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것처럼. 아니, 제목을 뽑아도 왜 이런 네? 식으로 뽑는데? 근데 청와대에서 입장 나왔다고 했죠? 김정관 산업부 장관의 지난주 방미시 대미 전략 투자 논의 과정에서 미측이 호남 반도체를 거론하며 반도체 투자를 제기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사가 뜨잖아요. 그리고 어제 제가 이런 악의적인 기사가 지금 넘쳐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선일보 박지향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직무정지 26일 만에 업무 복귀. 그러면서 마치 이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환단 고기 때문에 대통령이랑 논쟁 벌이고 나서 바로 사흘 뒤에 조사에 착수했다. 이거는 이 조사 내용이랑 환단 고기 관련 질문이랑 무관합니다. 이상호 기자 강미정과 만난 지 사흘 뒤 교통사고 이런 거 이제 강미정 때문에 내가 사고 나는 거야? 야 강미정 만나면 교통사고 나고 얘가 뭐 꿈이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목을 왜 이렇게 뽑냐고요. 정말. 제목 정도가 아니라 오늘은 사설을 통해서 이게 지금 대통령과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견뎌내고 잘 싸워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직접적이진 않지만 교묘하게 장난적이에요. 예. 자 보세요, 조선일보. 대통령 말에 맞섰다고 손보려다 제동 졸렬하다. 손보려다가 제동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 팩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기사가 소스야. 그냥 4일 뒤에 이게 이어졌다. 사흘 뒤에.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보시면 이게 마지막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 대통령이 직접 조사를 지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네. 환단고기 논란으로 대통령 심기가 불편해지니 교육부가 과잉 충성한 것이라고 박 이사장은 추정했다. 박 이사장의 추정이 유일한 근거야. 그리고 뭐라고요? 심기 경호에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 기분 상하게 했다고 임기 4개월 남은 기관장을 욕보여 쫓아내려는 헛발질이었다. 자, 요거는 제가 청와대 만약에 홍보수석이면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박 시장이 추정했는데 결국 여기서 쫓아내는 헛발질이라고 팩트로 규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목으로 손보려다 제동 맞섰다고 손봤다. 이렇게 되면 이게 거짓인데. 이거 문제 제기해야 돼요. 청와대에 계신 분들 이번에 저 춘추관장도 새로 제 한겨레 입사 동기도 오시고 또 홍보수석도 또 훌륭한 분이 연합뉴스에서 오셨던데 이런 거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저 근데 궁금한 게요. 네. 조선일보는 왜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흔들면 유시민이 뭐 때리는데 유효타가 좀 들어간 것 같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조선일보가 뭐가 좋은 게 있어요? 그래야 빨리 보수 정부나 아니면 기회주의적인 정부가 들어올 거라고 그 생각하죠. 정부가 들어서면 조선일보가 뭐가 좋아요? 자기네 해먹는 거를 터치 안 당하겠죠. 뭘 해먹어요? 이를테면 당장 지금 조선일보는 끝난 비즈니스잖아요. 네. 그래서 조선 TV를 만들었는데 네. MB 때 네.
조선 TV 가지고 쌍끌이로 광고를 해먹고 있잖아요. 아, 그러면은 돈을 버는 거네요? 그럼요. 그럼 돈 벌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제 입으로 얘기 못했어요. 여쭤봤어요. 아니 울산에도 종종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댓글 보니까 울산시장이 왜 여기 왔냐 하시는데 오늘 청와대 처음. 회의가 있어서 왔다가 마치고 온 김에 보고 싶어서 오. 우리 보고 싶어서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중요한 고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국가적 과제들이 많고 힘을 모아서 극복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아직 내란 극복 못했습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안에 민주주의 제대로 확립했는가, 정말 국민주권 확립했는가. 우리 아직 그거 못했는데 우리 안에서 서로 갈짓자로 싸우고 권력 다툼하는 모습 보이면 시민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어디에 마음 의지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 주인으로 모시고 국민 이익 수호하는 데 앞장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절대 반걸음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간곡한 당부, 또 이걸 이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우리 동지들께도 또 간곡히 부탁드리는 마음입니다. 행복한 전쟁 되십시오. 야. 리얼미터가 최근 공개한 민선 9기 광역단체장 직무평가 조사가 있는데 네. 김상욱 울산시장이 전국 광역단체장 중에 2위를 했네요. 뭐야? 야, 왜 2위밖에 안 돼? 일등이 왜 2위도 대단한 기록이죠. 1위는 박완수 누군데? 경남지사인데 네. 거기에 이어서 전국 2위를 기록했고, 어허. 축하합니다. 계속 올라갈 야, 왜냐면 야. 도전자시니까. 야. 아, 야.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거 얘기도 되는지 네. 모르겠는데 리얼미터 사장 만나서 항의했어요. 왜? 왜냐하면 아니 거기 네. 보면 그 시도지사 평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놓고 평가가 있고 상대 지수가 있어요. 뭐냐면 평가는 그냥 평가고 상대 지수는 그 지역의 정당 지지율을 고려했을 때 상대 지수인데, 근데 어떤가요? 그 시도지사 평가하니까 말 그대로 업무 능력 평가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울산에서 아까 우리 대통령 지지율처럼. 근데 울산에서 예전 이거 어떤 착시 효과를 주냐면 업무 능력 평가로 알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이 사람이 일을 잘한다 못한다의 척도로 오해해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지. 근데 네. 이거는 지지도 조사거든요. 아. 근데 그러면 제가 반대구나. 그래서 제가 리얼미터 사장 만나가지고 아니 제목을 평가로 하면 시민들이 헷갈리지 않느냐. 그러면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인데 지지율이 그래, 낮아서 맞습니다. 평가가 낮아지면 일 못하는 걸로 오인받으면 그 사람 어떡하란 말이냐 하고 제목을 바꿔라.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기로 2등이나 했는데 잘 나왔어? 네. 상대 지수가 2등 나왔어요. 그걸 아. 감안하고도 어. 예. 그러니까 저도 예. 그냥 평가는 7등인데 상대 지수 갔을 때 2등으로 나왔어요. 정말 우상호 강원지사나 정말 네. 그 내노라 하는 지명도 광역단체장들과 견져서 네.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 저는 요거를 그냥 강조해드리고 싶었던 거고. 죄송합니다. 계속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네. 번씩 화끈화끈하는 것이 언론이나 여론조사가 시민들의 민의를 자발적인 다- 민의를 왜곡하는 시도는 없어야 한다라는 걸 좀 그렇습니다. 민감하게 바라. 왜냐면 이게 민주주의의 위협이 되기 그거를 맞아요. 막기 위해서 네. 저희가 김상욱 시장의 시정을 네. 가급적이면 여러분도 뭐 직접 보시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도 많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 칭찬해 주는데도 호락호락하게 받아들이지 당연하죠. 않잖아요. 그럼요, 진짜 그럼요. 만만치 그럼요. 않습니다. 네.